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마인드 31번째 강의, 제목은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아도 돈이 되면 투자한다. 요걸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막 비가 철락수처럼 오죠? 철락수.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저는 아산에 이제 스파레주에 있었는데, 양일간의 비가 얼마나 아름답게 오는지, 천둥 번개가 바로 그냥 우리가 산꼭대기 있잖아요. 그 아산 스파레주가. 그래서 이제 천둥 번개가 그냥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1시쯤에 일어나니까, 철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반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통상 가가지고, 1층 문 잠그고, 2층 잠그고, 이런 단속은 평상시에 이제 준수가 주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요즘에 피곤하거든요. 하루에 막 250km씩 운전하고 다니면서, 막 누가 전화 오면 내가, 야, 행어부 줘서 슈퍼에 배달 중이니까 말 시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농담조로 하면서 일종의, 바이어들이죠. 유통사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좀 잤는데 1시 몇 분에 일어나서 보니까 CCTV가 있어요.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유리문, 철문이. 그래가지고 이걸 내려가자니 귀찮고 평상시 안 해보던 거라. 귀찮은데 막 비는 오지. 근데 이럴 때 원래 비 오고 천둥 번개 칠 때 또라이들이 왔다 갔다 출몰을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혹시 들어와서 뭐 문제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이제 나갔죠. 런닝구 입고 이제 가는데 번개가 얼마나 세게 치는지 그냥 나도 모르게, 원래는 이제 우리 건물에 피뢰침이 있으니까, 번개가 낙뢰가 떨어지면 당연하게 건물로 떨어지는데, 이 우산 같은 뾰족한 거를 들면 낙뢰 있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쭈그리고 가가지고 문 닫고, 얼마나 귀 옆에서 때려야 되는데, 야, 문을 잠그자마자 그냥 도망가듯이 도망가서 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그 정도로 엄청났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좀 그랬고, 오늘도 지금 출근길에 어마어마하게 오죠? 역시 이제 장마철에는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죠. 비가 막 올 때는 최대한 느리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생존법이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사업의 환경이 너무 악화돼. 그러면은 최대한 느리게 가는 게, 사업의, 생존법이다. 이렇게. 그죠? 과속하면 안 된다. 요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속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비가 올 때 꼭 과속하다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꼭 냅니다. 아둔한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이게 사업에도 적용되지만 대인관계에도 꼭 중요하죠. 과속을 안 할 때 과속하다가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과속을 안 해야 되는 시기인지도 모르고 막 혼자서 과속하다가 끝장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늘 말했지만은 지사 사태, 우리 협회 하면 지사 사태가 되게 유명하죠. 지사장들을 대거 이렇게 이제 막 그때 뽑을 때는 그냥 척척척 오더니 자기들끼리 또 뭉쳐서 먼저 쌩 난리를 치고, 이런 애들이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돈은 그다지 많이 벌지도 않았던 애들이 와가지고는, 여기에서 돈을 당장 먼 판이 벌어질 것처럼, 아직 독선, 그 다음에 여기에 막 탐욕이 막 뭉쳐가지고, 없는 티를 내는 그런 애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비가 이렇게 너무 오니까, 한번 이런 생각이 상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형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물건만 이렇게 딱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경매는 없는 돈을 일부러 짜내서 내가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물건이 되는 거를 골라내고, 그 과정에서 나의 잘못된 습성과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버는 거를 제거해야만 내가 돈을 버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머리가 좀 나쁘면 성적이 안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매를 한 5년하고 10년하고 뭐 10건, 20건, 30건, 40건 해요. 거기까지만 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월이 많고 건수가 많아도 어떤 그 일가를 이룬다 그러나 어떤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성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경매형 인간이라고 제가 늘 말하는 것은 합리적 사고를 해서 인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과를 심었으면 응당 사과가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배 나온다라고 애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하게 선이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도 그걸 잘 모르는데 너무 간단한 이치들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눈에 조금만 생각해도 보이는데 그 짓을 한다. 얼마 전에 그 골프장에서 그 부녀자를 납치해서 살해하고 470만 원을 이렇게 훔친 그 일당이 잡혔잖아요. 예.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벌어서 영화를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런 데가 없으면 안 가면 되는데 얘네는 머리가 미련해서 가게 된다. 당장 부자 될 것 같고 요런 생각.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단계는 그냥 사람 하나 어떻게 해서 한 5, 6천 받거나 1억 받으면 이게 부자인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높이도 현저하게 낮은 애들이 주로 이 짓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낮은 단계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제가 이제 겪어보면 대체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대체적으로 품성이 악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저는 이제 사람을 쭉 보잖아요. 쭉 보면서 겪어보면 왜 이 사람은 노력을 하는데 안 될까? 보면 노력을 하는 만큼 깎아먹는 다른 노력을 하더라. 이 노력을 하는 힘을 받쳐주는 밑에서 밀어주는 또 다른 노력과 또 다른 마음씨가 있어야 되는데 노력은 살짝 한 것처럼 하는데 지가 그거보다 더 무거운 마음씨하고 품성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다. 항상 그랬어요. 제가 만나는 주변 지인들이나 누구나 직원들도 그렇고 지사도 그렇고 지가 이렇게 좀 하는 척을 해. 이렇게 해서 요대로 순도 99%만 유지하면 순금처럼만 유지하면 얘 반드시 부자 되겠네. 근데 중간에 이게 품성이 눌러버리는 거죠. 오도 방정을 떤다든가 엉덩이가 한없이 가볍다든가 그 다음에 너무 충동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즉흥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성격들이 중요한 노력의 순간에 질을 잘라버리는 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돈을 만지고 끌어당기는데 오른손으로는 그 팔을 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자기가 또 걸으면서 자기 발로 왼발이 오른발을 걸고 오른발이 왼발을 거는 형태. 그죠? 어떤 행위를 할 때도 한 개의 행위로 하나의 결과가 나오진 않죠.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보수적이고 부수적인 행위가 같이 있고 또는 국지간 대등한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원인 밑에는 얘를 돕는 원인들이 있고 이런 부수적인 환경들이 어울리면서 제3의 화학 반응 같은 거를 또 하면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계란을 하나 튀기려고 해도 후라이팬이라는 거 없이 냄비에다가 하면 잘 안 나와. 그죠? 후라이팬이 좀 맞춰줘야 돼. 근데 후라이팬에서도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딱 까면 안 돼, 또. 붙어. 그래서 콩기름이든 그 기름을 넣어주죠. 식용유를 넣어야 이게 계란이 떠서 얘가 구워진다. 계란 굽나 그러냐? 계란 튀긴다 그러지? 프라이니까. 그렇죠. 계란이 튀겨지는 거는 냄비도 좋아야 돼. 냄비랜다. 후라이팬도 좋아야 되지만 식용유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열이 있어야 돼. 열이. 또 열이 약한 상태에서 계란을 까내는 거하고 좀 열이 있는 상태에서 까내는 건 또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돼. 그죠? 후라이팬을 갖다가 탁 불을 켜놓고 막 10분씩 끓인 다음에 하면 멍청한 소리 듣죠. 그러니까 좀 하고 어느 정도 구워질 때 탁 해야지 이 후라이 하나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스량과 노동력이 시간과 노동력이 절감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또 오버하는 사람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소금을 뿌리는 어떤 방식과 소금을 꼭 보면 한 곳에 두 곳에만 뿌려가지고 딴 데 먹으면 밍밍한데 어떤 데는 또 짜기만 한 그런 아둔한 사람들도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른 아침부터.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경매는요, 10년 한 사람이 꼭 부자 된 법도 없고, 물론 변호사도 그렇죠. 신출이 1, 2년 사이에 돈을 더 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래됐다는 사람들이 지같이 머리가 미련해가지고, 서비스 응대를 못해가지고 손님 다 잘라먹는 사람도 있고, 맨날 지기만 하는 놈도 있고, 뭐 별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잘하는 법도 없고, 오래 했다고 잘하는 법도 없고, 짧게 했다고 못하는 법도 없는 이런 세계다, 이게. 그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매의 실무는 생각이다. 그죠? 해서는 안 될 경매 투자자 처가 있는데 꼭 그걸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힘들게 살다가 나오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참 이걸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심하십시오. 31번째 강의 125페이지에 있는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아도 돈이 되면 투자한다. 요거 굉장히 이제 우리 협회에서 중시되는 어떤 제가 늘 말하는 거죠. 경매에 있어서 우량 물건이라는 것은 시세 차익이 크거나 월세 수입이 큰 거를 말하고, 그렇게 되려면은 당연하게 경쟁자가 적어야만 그렇게 되겠죠. 사자가 초원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해도 사자 개체수가 좀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자의 개체수라든가 아니면은 뭐랄까 표범이나 이런 것도 좀 적어줘야 그 초식동물이 좀 많이 나지고, 그러면은 대충 앞으로 한 놈 A를 향해서 뛰다가 A가 너무 빨리 뛰어. 그러면 옆으로 그냥 B로 뛰어도 그냥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도 초원에 동물이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경매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경매 투자자들이 경매 편견에 가득 쌓여가지고 경매 한두 번 하다가 나 못하겠네 하고 싹 빠져나가고 독이한 혼자만 남은 세계가 제일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아닐까요? 그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되지는 않죠. 문화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당시 어려웠던 권리 분석 관계도, 법이 바뀌면서 되게 단조로워지고 있고, 그 다음 절차 같은 경우도 되게 편리해지고 있다. 이런 시국이죠. 오히려 금리도 좀 많이 낮아져 버렸고, 요즘에 올린다고 하지만은, 경매 시장의 대출 금리는 그다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그 관계하고 수면 아래에 있는 경매 대출 분야는 이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시일이 좀 걸리고, 경매에 있어서도 대출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경매의 낙찰률은 떨어지게 될 것이죠. 경매의 낙찰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점점 한 번이라도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 경매에 있어서 대출 때문에 또 그 편견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체수가 빠져나가면 실제로 대출에 대해서 용맹한 사람, 용감한 사람만 살아남게만 된다면 옛날에는 한 3번 떨어지는 게 4번 더 떨어지는 그런 물건을 만날 수 있는 시절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그 부동산이 경매가 더 재밌었던 이유는 그때는 막 금리가 높았어요. 6%, 8% 그러니까 잔챙이들은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런 애들 때문에 더 좋았고, 그런다고 요즘 같은 시기가 이제 최근 10년 사이가 경매에 전응아들도 들어올 수 있는 시기였다면 이제 금리가 점점 나빠지고 뭐 이런 시기라면은 오히려 경매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시기다.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의 직업 전환의 선택으로 경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몸 아프다고 해서 안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이
직업이라는 것은 나의 컨디션하고 무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세계죠. 그죠? 하다못해 프리랜서도 직업은 프리할지 몰라도 거래처하고 연관돼 가지고는 구속이 되는 게 프리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매 초보자들일수록 대체로 물건이 자신의 눈에 쏙 들어야 투자를 결심합니다. 이런 초보자들에게 못생긴 물건도 좋아라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쉽게 설명하자면 금은방에서 멋지게 세공된 귀금속만을 비싼 가격에 주고 사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옆에 금덩이를 요만한 걸 주고 야 이거 녹여가지고 네가 이거 금괴 만들어서 팔았어. 그러면 안 써. 그 다음에 손가락에 겨우 낄 만한 얇은 링을 주면서 이거 금이야. 그러면 또 서로 집으려 그래. 그거보다 10배 이상 큰 금 원석을 주면은 안 해. 왜? 수고가 없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 진열할 때 쓸 거냐? 뭐가 할 거냐? 요렇게 해서 던진다는 말이죠. 그런 금을 우선 잡아가지고 금을 세공하는 놈한테 일을 맡겨서 금괴를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 생각은 안 하고 통상적으로 자기가 최종 소비자가 되려고만 머리를 쓴다. 경매는 어찌됐든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게 되면은 뭐를 하라고 합니까? 임대 사업자 내시겠어요? 매매 사업자를 내시겠어요? 라는 사업자라는 말이 언급이 자주 되는 이유가 경매하는 것 자체가 장사꾼이라는 것이죠. 장사꾼은 싸게 사서 비싸게 넘기는 게 장사꾼이죠. 마진이 남아야 되니까. 제가 이 행업을 하는 것도 장사꾼 같은 개념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꾼으로서 성공하려면 거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매 스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운영하는 상인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운영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운영해서 발전시키는 상인의 마인드. 즉 화분을 딱 보고 관상용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화분을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울 수도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화분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 화분을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도 관리를 해야지. 눈으로만 쓱 보고 지는 물 한 번 안 주고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은 화분을 두고 볼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법원 경매 시장은 누누이 말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도배시장입니다. 새벽에 남대문 시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방의 소매상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남대문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떼서 지방으로 가져간 다음 자신의 가게에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런 장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이제 그 처음에 경매 시작하고 장사를 할 때는 동대문 남대문을 허구한 날 갔어요. 가면은 새벽에 포장마차에서 가락국수 이런 걸 팔아요. 그거 먹는 재미로도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걸어 다녀. 저는 그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니면서 지금 그 남대문 그 수입상가에 가보면은 상인들이 있어요. 그러죠. 좁은 이 책상만 또 못하는 곳에서 통상 물건을 몇 봉 쌓아놓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한테 지방에서 올라와서 물건을 받아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 행어보도 그쪽으로 한번 마케팅을 한번 나가볼 계획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사하는 것을 좀 봐야 돼. 저는 그때 스스로 누군가가 저를 장사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장사의 책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냥 한번 쓱 가면 알지. 그 사람이 주고받는 말, 태도, 저기에서 왜 저렇게 콧구멍만한 데서 앉아서 있는데 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 걸까? 봤더니 밤에 막 새벽에 버스가 오대. 그러더니 막 비닐봉다리로 막 이렇게 싸서 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방 상인들을 타고 오는 그런 버스가 또 있어. 그 장면을 딱 보면 모든 게 이렇게 확 회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얘네가.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럼 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멘트를 쳐서 이렇게 할까? 이거는 상식이다 이거. 자,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남에게 공짜로 선물을 받았던 판매 가격은 시세대로 매각하는 것이지 구입 과정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예. 여기 이제 제가 23살 때 이제 그 빌라를 우리 집에서 사가지고 아마 그때 3천 얼마인가 4천 원에 샀던 것 같아요. 판매는 7,700인가 했던 것 같고
그럴 때 고시원에 있었던 그 선배가 감정평가사를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경매로 이런 게 샀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지, 이제. 22~23살 때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계산기를 탁 가가지고, 공학용 계산기 있죠? 탁탁탁탁 두들기더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6천 얼마 이상은 못 받아. 그래서, 왜? 아니, 시세가 8천, 7천 가까이 되는 7, 8천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봐봐. 얼마에 샀어? 탁탁탁탁탁탁탁. 계산기를 막 뒤지게 두들기는 거야. 그러더니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건 6천 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다 했더니 싸게 샀기 때문이래. 그래서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부모로부터 공짜로 상속받은 것은 가격 주고 못 팔겠네요?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다이아몬드를 길에서 그냥 주셨으니까, 공짜로 획득했으니까 10,000원 이상 못 팔겠네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면 내가 내 물건을, 내가 이 동네랑 같은 물건이 8,000원, 8,000원에 내놓으면 8,000원에 부동산 업자가 내놓지. 그거를 상가격이 뭔 상관이래요? 그건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쯤 어느 하늘 아래에서 또 누구에게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다. 그런데 웃긴 거는 공인중개사쯤 돼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다는 것이죠. 이거는 싸게 샀으니까 임대료도 싸게 내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누구 맘대로요? 그러면 그거는 딱히 생각이 안 나. 그런 또라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만날 거야. 많이 만나죠. 극히 비논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표신하게 비논리적인 놈들이 있고, 겉은 아닌 척 하면서 말만 꺼내면 비논리적인 놈들도 있고, 아닌데 또 그거는 아닌데 지 이익이 이러느라도 관여되면 또 비논리적인 짓을 하는 놈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나쁜 놈들인데 대놓고 나쁜 짓 하는 놈이 있고 숨어서 나쁜 짓 하는 놈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바보들인데 이런 질적 차이가 있다. 질적 양적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할 때 설마 이 강의를 듣고서 나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라고 한다면 경매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드러난 게 겨우 하나일 뿐이고 몸에는 때만큼 더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렇죠. 대체로 이런 유형은 겸손하지 않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유형이고 쉽게 설득당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새로운 투자에 겁이 나는 것은 투자를 부정하고 불신하면서도 자신이 겁낸다는 사실을 감추기 급급하다. 만일 투자를 결심하고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의 전과정에서 끝까지 갈등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성향이 강하면 경매를 그만둬야 합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가정에 분란 일으키고 주변 친구들 괴롭히고 주변 동료들 괴롭힐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계속 악업만 짓는 거죠. 악한 짓만 골라 하는 짓이죠. 근데 그게 악한지 몰라. 대부분 외관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게 무슨 쓸모 있겠냐 싶은 물건들로 저는 이제 많이 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도 저는 이렇게 상당히 놀라운 광경 중에 하나는 30대 1 그러면 막 장래가 후 하면서 박수치고 난리야. 그런데 아파트에 보면 근데 시세 대비해서 막 500만원, 뭐 200만원 차이로 붙거나 이런 식이에요. 물론 강남의 아파트는 그 뒤에 1억도 오르고 2억도 오르는 인연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1, 2억을 보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온 거라면 500만원 차이면 그냥 그 동네 가서 시세대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죠? 나 같으면 500만원 정도를 싸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 험난한 시장에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리고 컨설팅 업자들한테 돈도 주니까 더 넘지. 그러면 동네에서 그냥 하나 금매로 사겠네. 그죠? 금매로 몇백만 원이든 아니면 그냥 시세대로 주고 사지 뭐 500 가지고 유치하게 뭐 이런 데 돌아다녀. 그죠? 그런 거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작은 욕심을 가진 자가 여기 들어와서 놀기에는 조금 비좁죠. 그러나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탁 들어와서 이렇게 큰 욕심이란 게 그 뭐란 거지? 시기 질시하는 사람들의 그런 잔챙이 같은 욕심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먹고 장기적으로 먹는 대인배 같은 기질에 있는 사람은
경매 시장이야말로 진짜 블루오션이죠. 뭔가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돈으로만 자꾸 보지 마세요. 이 시장을 어떤 깨달음의 시장으로 보십시오. 깨닫지 않으면 항상 돈만 가진 거지가 되고 돈만 가진 어떤 그 나쁜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젊다가 늙어지면은 악해지는데, 늙어지면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나빠져요. 늙어서 고상하고 그 선하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 투자에서도 어떤 돈을 만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탐욕스러워지고, 애기 같은 거, 애기들이 꼭 그러면 지가 옆에 애가 큰 비스켓 먹으면 뺏으려고 안달 먹달 하잖아요. 그런 어떤 정말로 정글 같은 어떤 심성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상한 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상한 인격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경매시장은 그래요. 안 그러면 진짜로 악한 애들이 많이 옵니다. 과거에 지사사태 때 있었던 애들의 어떤 품성들이, 그런 품성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게. 이렇게 보고 한 10분만 대화해도 눈살이 찌푸려진다. 아, 저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경매시장은. 경매에서 컨설팅하는 쪽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당해보면 아는 것이고, 그러나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는 먹어봐야 안다는 정도의 지능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경매는 그런 식으로 쉽게 굴러가는 시장이 아니고 정말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만 성공하는, 정말 딱 그 룰이 적용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작년이죠, 경매 카페에서 네이버에서 굉장히 으뜸으로 유명했던 뭐 경매 친구들인가 뭐 이런 카페도 거기에 회원이 엄청나게 있다면서요. 돈 뭐 1,000만원씩 해서 17억인가 20억 들고 날랐다고 하죠. 자, 경매를 잘하는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고 그 정도로 막 엄청난 사람이 17억 때문에 도망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유의 애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고, 그런 사람 밑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배운다면 그거는 어리석음의 결정이다. 그 사람은 그곳에 가 있는, 몸을 담는 순간부터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고, 옛날에 봉황은 아무리 날개가 피곤해도 벽오동 나무가 아니면 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등을 하려면 많이 쓸 줄 알아야 된다. 128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31강이고 32강 128페이지 1등을 하려면 많이 쓸 줄 알아야 한다.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